2025년과 2026년은 시대적 변화를 이끄는 세계의 외행성들의 대변혁기입니다. 쌍둥이 자리 천왕성과 양자리 해왕성, 물병자리 명왕성이 모두 사인의 초입에 모여서 서로 강력한 각도를 맺으면서 인류사적 패러다임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2026년 7월 사자자리 목성까지 가세해서 이 에너지를 확장시키게 되는데요. 행운과 확장해볼 목성은 지난 1년간 개자리에 머물러 왔습니다. 이제 목성은 6월 30일에 사자자리에 입궁해서 2027년 7월까지 머물게 되는데요. 지나온 1년의 흐름과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다음 1년 사자자리 목성의 흐름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체감하게 될 변화의 온도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성은 금성과 함께 대표적인 길성 중의 하나로 행운과 확장, 지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목성은 자신이 머무르게 되는 별자리의 특성을 좀 키우고 확장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난 1년 개자리 목성의 키워드는 내실과 방어, 홈그라운드, 감성이었는데요. 그동안 목성이 개자리에 있을 때는 공동체 중심의 우리 가족, 또 우리 바운더리 안에 이들을 돌보자는 따뜻함이 있었지만 또 이는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좀 배타적인 경쟁을 낳았는지도 모릅니다. 세계적으로는 자국 보호주의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내 바운더리 안에 사람들을 챙기고 내실을 다지면서 부동산이나 가정, 안전지대를 돌아보고 구축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다소 방어적이고 또 감정적이면서 우리끼리 끈끈하게 뭉치는 치유의 시기였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아닌 이들은 좀 외면하는 배타적인 시기였는지도 모릅니다. 목성이 6월 30일에 사자자리에 입궁을 했다고 그랬지요. 사자자리 목성은 그룹의 굴레에서 좀 벗어나서 개인으로서의 나의 가치에 중점을 둘 수가 있겠는데요. 올 여름과 하반기는 화려한 이미지와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주목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사자자리는 태양의 집이자 왕의 별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명예, 자존심, 창의성, 리더십, 그리고 주목받고 싶은 욕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룹의 굴레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세상에 보여주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만의 고유한 무대를 찾아서 당당하게 날 드러내고 또 빛내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목성은 여러 행성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삶의 거대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게 될 겁니다. 이 거대한 우주적 흐름이 세계와 또 우리 개개인의 일상과 심리에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이 사자자리 목성이 다른 행성들과 맺게 되는 관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목성이 사자자리에 입궁하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남노드 또한 사자자리에 입궁을 한다는 건데요. 목성과 남노드가 함께 사자자리에 입궁을 한다면 대단히 모순적이면서도 강력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목성은 더 크게 키우려 하고 남노드는 이제 내려놓고 집착을 버리라고 하기 때문인데요. 말하자면 왕관의 무게를 견디거나 아니면 그 왕관을 스스로 내려놓고 진짜 자유를 찾거나 하는 흐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자존심이나 과시욕은 좀 독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 내면에 진정한 자존감을 찾는 여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자자리는 왕과 지배자를 상징하기도 한다고 했지요. 남노드는 비워내야 되는 과거, 과거의 업보, 또 과잉된 것을 좀 내려놓는 그런 패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노드가 사자자리에 입궁을 하게 되면 고집스럽고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들의 스캔들이라든지 또는 실각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자자리의 또 다른 이면인 화려한 연예계, 인플루언서의 가짜 권위를 내려놓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남노드가 사자자리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그동안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부렸던 허세나 보여주기식 삶을 좀 내려놓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SNS에서 그동안 남들에게 보여지는 화려한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면 그에 대한 회의감이 좀 들 수도 있는데요. 너무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을 부린다거나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려 든다면 목성 또 남노드의 영향으로 주위 사람들이 떠나가는 고립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좀 낮추고 좀 비워내야 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2026년 11월 16일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목성과 화성, 남노드가 사자자리 25도에서 만납니다. 이날은 어쩌면 무모하고 위험하며 동시에 영웅적인 에너지가 교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목성과 화성의 만남은 극도로 좀 용맹하고 대담한 돌파력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단기적인 승리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여기에 과거의 엇보이자 비워냄의 축인 남루드가 낀 것이 좀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권력자라고 생각한 지도자들, 경영진, 유명인이 무모한 결정을 내렸다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주목해야 될 점은 사자자리 목성과 물병자리 명왕성이 서로 대립각을 맺는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쩌면 중앙집권적인 권력과 분산된 대중 시스템의 갈등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대립각은 우리 개개인에게는 거대 시스템, 회사나 사회, 또 내 개인의 고유성 사이에 치열한 밀당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는데요. 기존의 직장 생활이나 조직의 부품으로 사는 것에 거부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자자리 목성은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열망을 자극할 수도 있는데요. 이에 따라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기술이나 콘텐츠를 활용해서 1인 창업이라든지 프리랜서로의 전환을 선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2026년 7월 중순부터 말까지는 인류사 최초의 외행성 사도 대정렬이 있습니다. 사자자리 목성, 물병자리 명왕성, 양자리 해왕성, 그리고 쌍둥이 자리 천왕성이 모두 사도에 정렬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대전환을 나타내는 외행성들의 불과 공기의 사인에서의 완벽한 수학적인 정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구조는 어쩌면 너무도 정교해서 마치 신이 설계한 정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인류를 수십 년간 먹여 살릴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 새로운 차원의 AI 프로토콜 등 문명적 차원의 핵심 아이디어가 이 시기에 계시처럼 세상에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드라마는 2027년 7월 성실하고 끈기 있게 자신만의 지속 가능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에게 승리의 왕관을 씌워주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주목해야 될 점은 사자자리 목성과 양자리 토성이 3번 부드러운 각을 맺게 된다는 건데요. 목성과 명왕성의 대립, 화성과 남루드의 결합은 자칫하면 세계를 극단적으로 몰고 갈 수도 있지만 목성과 토성이 3번 부드러운 각을 맺음으로써 인류의 구원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말뿐만이 아닌 실제로 위기를 돌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들이 세계 무대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불의 원소들의 결합인 만큼 에너지 혁신, 우주 항공, 방위산업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현실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애스펙트이기도 한데요. 불의 원소 조화는 행동하는 이들에게 따르는 확실한 보상일 수 있는데요. 목성과 토성이 순행과 역행을 반복하면서 3번이나 조화로운 각을 맺는다는 것은 한 번에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했다가 벽에 부딪히고 다시 수정해서 도전하는 과정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겨낸다면 여러분은 연말쯤에 강력한 여러분만의 자격증이라든지 기술 또는 포트폴리오를 손에 쥐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자리 토성은 우리에게 충동과 분노를 억제하고 다듬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홧김에 이를 그르쳤을 사람들도 이 시기에는 내가 이겨내서 내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좀 단단한 근성을 기르게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책임을 지고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기술적 변화를 수용하는 국가와 그룹 또 개인들은 향후 수십 년을 좌우할 새로운 세계 질서의 주인공으로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시기에는 남들에게 멋져 보이는 일보다는 내가 진짜 주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내 실력으로 다져나가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화려한 무대 뒤에 연출가가 되듯이 겉포장보다는 내실을 기한다면 이 대변혁의 시기가 끝날 때쯤에 여러분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또 매력적인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으로 서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양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지난 1년은 가정에 집중하면서 가족을 돌보고 조용히 내실을 다지던 시기였는데요. 그동안 좀 조용히 갈고 닦은 재능과 에너지를 이젠 세상에 선보이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창작이나 연애, 자녀와 관련된 일, 투자, 취미활동에 행운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일에 확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양자리 분들의 매력이 돋보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창의성을 발휘하기도 좋고요.
나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나 사업 아이템을 선보이기도 좋고 싱글이신 분들에게는 연애 기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소중한 자녀운이 따를 수 있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양자리 토성과 부드러운 각을 맺기 때문에 이 시기에 시작된 사업이나 창의적인 노력 또는 연애 관계는 장기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물질화하는 데 집중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재정적인 이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좀 과시하기 위해서 만났던 연애 패턴이나 유흥에는 좀 회의감이 들 수 있는데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진짜 즐거운 일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황소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지난 1년은 좀 바쁘게 소통하면서 무엇인가 공부하고 기술을 익히면서 주변을 탐색하던 시기였을 수 있는데요. 외부는 좀 어쩌면 다소 거친 환경일 수도 있는데요. 소멸과 재생의 별 명왕성이 세상에 보여지는 여러분의 타이틀, 커리어 영역에서 계속 변혁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목성이 사자자리에 입궁한다는 것은 집과 가족이 황소자리 분들에게 따뜻한 안식처이자 자산이 되어줄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좋은 조건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거나 부동산 계약을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독립을 한다거나 가족사업 또는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듯합니다. 그동안 풀기 어려웠던 가족 간의 갈등이 좀 있었다면 이 기간에 좀 치유되는 평온함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쌍둥이 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지난 1년은 열심히 돈을 벌고 또 재정적인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고군분투했던 시기였을 수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의 말, 또 글, 아이디어에 힘이 실릴 수가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지 무엇인가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도 좋고요. 시험이나 출판, SNS 마케팅, 블로그에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대의 트렌드를 보는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는데요. 당장 쓸 수 있는 실용적인 자격증이라든지 기술을 배워두면 그게 여러분의 수입원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다 한다는 식의 자만은 좀 구설수를 부를 수가 있어서 주의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과거에 배우다 말았던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큰 성과를 보실 수도 있고요. 익숙한 인맥을 좀 정리하고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될 수 있습니다. 개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지난 1년은 12년 만에 목성이 여러분의 별자리에 입궁을 해서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여는 시기였는데요. 여러분의 존재감이 확장한 시기였을 수 있습니다. 이젠 금전적인 면에서 큰 변화가 찾아올 수가 있는데요. 개자리 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된 내 몸값과 브랜드를 진짜 현금으로 전환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금전운에 있어서 축복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연봉이 인상이 된다거나 새로운 부업, 사업을 통해서 통장 잔고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성은 수입도 키우지만 지출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과소비나 허세 비용은 좀 주의하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의 실력으로 당당하게 돈을 벌면서 자존감이 상승하는 시기일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소비 습관을 좀 돌아보고 장기적인 부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시기로 삼으면 좋을 듯 합니다. 사자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사자자리 분들은 지난 1년간 무대 뒤에서 숨은 조력자로 일을 한다거나 여러분 내면의 우울감, 트라우마를 치유하거나 돌아보면서 좀 여러분만의 조용한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12년 만에 여러분의 별자리에 목성이 찾아왔는데요. 다음 12년 인생에 새로운 막이 열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이어트나 스타일 변신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어딜 가든 주목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노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자만한다거나 과거의 성공에 너무 집착을 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겸손함을 좀 유지하면서 새로운 날을 세상에 선보이는 시기로 삼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처녀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지난 1년간 처녀자리 분들은 모임이나 여러분이 속한 그룹, 네트워크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화려한 인맥을 좀 뒤로하고 좀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일 수 있는데요.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트라우마나 불안감이 있었다면 치유되는 시간일 수도 있겠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처녀자리 분들을 돕는 귀인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명상이나 타로,
심리학, 혼자만의 연구나 예술, 해외와 관련된 일에도 좋을 수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영감을 얻게 될 수도 있고 다음 도약을 위한 여러분 내면의 내공을 쌓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휴식 속에서 답을 찾게 될 수 있겠는데요. 마음 공부와 영적인 성장의 최고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괴롭히던 트라우마나 죄책감, 완벽해야 된다는 강박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천칭자리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지난 1년간 천칭자리분들은 세상에 보여지는 나의 타이틀과 커리어에 있어서 책임을 맡아서 좀 바쁘게 지내는지도 모릅니다. 이젠 여러분의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스케일이 좀 커질 수가 있겠는데요.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라든지 좀 큰 커뮤니티와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친구가 늘어난다든지 어떤 단체나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나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인맥들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제안한 비즈니스나 프로젝트가 고객들을 모으게 된다든지 블로그나 사이트의 가입자가 될 수도 있고요. 평소 꿈꾸던 장기적인 목표와 이상이 있었다면 인맥의 도움을 좀 받아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행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남노드의 영향이 있어서 인맥이 대대적으로 물갈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나에게 박수를 쳐주던 가짜 친구들이나 보여주기식 사교 그룹이 있었다면 떠나게 될 수도 있고요. 대신에 여러분의 미래 비전을 진심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과거에 포기했던 꿈을 다시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정갈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지난 1년은 여러분이 해외와 관련된 일, 여행, 법 또는 고등 학문이나 기술을 공부하면서 정신적인 타임라인을 좀 넓혀나가던 시기였을 수 있습니다. 이젠 사회적인 성공운이 열리는 시간일 수 있는데요. 직장에서 승진을 한다거나 내 이름을 걸고 창업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결혼이나 이혼, 취업, 은퇴, 입학, 졸업으로 세상에 보여지는 내 타이틀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권위 있는 기관이나 상사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요. 왕관을 쓰는 시기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좀 따를 수 있지만 이를 즐긴다면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승진, 이직처럼 큰 기회가 올 수가 있지만 과거의 성공 방식이나 또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좀 고집을 한다면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리를 내려놓을 각오로 임할 때 오히려 더 큰 명예가 따르는 좀 아이러니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리더십의 세대 교체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수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지난 1년은 공동재산과 관련돼서 대출, 세금, 상속, 투자 문제에 행운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수자리 분들의 지배성인 목성이 자신의 고향과도 같은 구하우스에 들어와서 날개를 다는 시간일 수가 있겠는데요. 우물에서 벗어나서 세계적인 무대로 확장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는데요. 해외와 계약을 한다든지 이민, 유학, 학위 취득 또는 여행과 관련해서 행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을 쓴다거나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여러분의 지적 가치와 신념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시각과 신념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시기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의 지배성인 목성이 사자자리의 불의 에너지를 만나서 시야가 넓어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낡은 고정관념이나 신념보다는 좀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깨닫게 될 수도 있겠고요. 해외 유학이나 출판, 법적 문제에 있어서 과거의 실타래가 좀 풀리는 행운이 따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이 인생을 바라보는 철학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염소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지난 1년은 파트너십, 결혼, 계약처럼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조율하는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땀 흘려 버는 돈 외에 외부에서 흘러들어오는 돈이 풍족해질 수가 있겠는데요. 투자 수익이라든지 상속, 대출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증여, 투자 또는 배우자의 재정 상태와 관련해서 큰 돈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막혔던 대출이 유리한 조건으로 풀리게 된다거나 투자 수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배우자나 동업자의 수입이 증가해서 그 소득을 함께 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남노드의 영향으로 빚을 청산하게 된다거나 낡은 계약 관계를 끝내기에도 좋고요. 타인에게 의존하던 재정적 고리를 끊어내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목성의 힘으로 여러분이 자립할 수 있는 강력한 자원을 확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병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지난 1년은 직장에서 일이 많았을 수도 있고 건강관리에 힘쓰면서 매일의 루틴에 좀 신경 쓰는 한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별자리에 있는 명왕성의 강한 에너지를 좀 부드럽게 감싸줄 수 있는 파트너가 등장하게 될 수도 있고요. 싱글에게는 반려자가 나타나게 될 수도 있고요. 결혼을 한다거나 반대로 나를 구속하던 관계나 계약이 있었다면 좀 끝내고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내주거나 지나치게 맞춰주던 과거의 태도에서 좀 벗어나게 될 수 있는데요. 서로를 존중하는 대등하고 건강한 동반자 관계를 만들게 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적으로는 여러분을 한 단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만남일 수도 있겠고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행운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고객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서로 동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인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 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지난 1년은 연애를 한다거나 취미생활을 즐기고 창의적인 재능을 내보이면서 여러분 삶의 즐거움을 누리던 시기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일하는 즐거움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직장 내에서 근무 환경이 개선이 될 수도 있고요. 나를 잘 따르고 도와주는 직원이나 후배가 들어와서 업무 부담이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고질적이었던 건강 문제가 좀 있었다면 좋은 의사나 운동법을 만나게 돼서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일상의 생활이 좀 더 활기찰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몸을 혹사하면서 일했던 나쁜 습관이 있었다면 고쳐야 되는 시기일 수도 있는데요. 고질적인 건강 문제가 있었다면 목성의 치료 에너지와 남노드의 비움 에너지로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좀 불필요하게 도맡았던 과도한 업무가 있었다면 덜어내고 좀 효율적이고 건강한 일상을 만들게 될 수 있습니다.